2000년 3월 11일 아사히 오카 고등학교에 다니는 레이코는 당시 2학년이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 다이치 히로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남겨진 레이코를 친가에 들어오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키우기 시작했다. 친자식처럼 돌봐온 레이코는 어느새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성적이 좋았던 레이코는 나고야에서 상위 등급쯤 되는 학교인 아사히 오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26일 아침 등굣길에서 사라져버린 레이코는 3일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녀가 살고 있는 근처 동네 사람들과 그녀의 할아버지 다이치 히로는 손녀 레이코를 밤새도록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아내질 못했다. 그리고 2000년 3월 30일 레이코가 발견된 곳은 다름이 아닌 학교 풀장이었다.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퉁퉁 불어난 익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나고야 경찰서 사체 부검 결과 레이코의 왼쪽 가슴과 복부 주변에 멍이 난 상처로 보아 성폭행을 당하다가 죽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식기에선 어떤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가 속해 있는 반 아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동네 주변 인물들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 풀장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2000년 4월 12일 레이코를 죽인 범인들이 드디어 검거되었다. 처음엔 단독 범행이라고 추측한 경찰들의 조사와는 달리 범인은 모두 6명이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조사실에서 차례대로 조사를 받은 아이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주동자는 여학생이었고 5명이 한 번에 레이코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겨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 어느 누구도 회개의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다이치 히로는 격분했고, 다음날 아이들이 재판소에 넘겨졌으나 당시 일본 법에는 미성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규도 없었다고 한다. 각각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명령 200일과 자택감금 60일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다이치 히로는 이 사태를 재판장에게 따졌지만 판결은 이미 끝난 뒤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히로의 분노에 공감하게 되었고, 언론 측에 알려 사건을 널리 알리려고 했지만 비중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말은 무시되고 말았다. 그리고 2000년 4월 14일 당시 사건을 주동했던 여학생 나츠미가 도로 한복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녀의 몸에는 자동차 타이어로 추정되는 스키드 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피부 이곳저곳이 심하게 찢겨나간 상태였다. 그 다음 날은 사건 공범자 중 한 명인 이사무 카츠가 산탄총에 얼굴을 맞고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되었다. 15일과 18일을 거쳐 다가키 마사오, 이케다 츠치모로, 덴조 아사카, 노리오가 차례대로 총격을 받거나 화재 사고로 모두 숨졌다. 이들을 모두 죽인 범인은 다름이 아닌 레이코의 외할아버지 다이치 히로였다. 그는 수렵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레밍턴 반자동 산탄총과 등유 한 통, 그리고 자신의 트럭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다이치 히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뒤늦게 소식을 받은 언론 측은 TV를 통해서 사건과 불합리한 판결 결과를 전국 지역에 방송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폐지법 운동을 일으키고 몇 차례 묵살을 당했지만 1년이 지나서 비로소 청소년 보호법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개 사람들은 다이치 히로를 아이들을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라고 비난했지만 일부 다른 시선에선 그를 영웅이라고 하는 등 일본 전역에 후폭풍을 불고 온 인물이 되었다. 결국 다이치 히로는 2004년 5월에 교수형을 당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학교 폭력 실태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